세 번째 동양 사상인 도가입니다. 또 한 번 얘기하면 동양의 고전 사상이라고 하면 유, 불, 선. 그래서 유가 불교, 선이라고 하는 게 바로 도가랬죠. 도가. 도가 역시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때 나왔던 제자백가에 있었는데 사실 선생님이 계속 춘추 전국 시대를 합쳐서 말하지만 춘추 시대 따로, 전국 시대 따로 있어요. 춘추 시대도 길었고 전국 시대도 길었는데 지난주에 유교하면서 선생님이 유교의 두 명의 사상가를 얘기했었죠. 공자와 맹자를 말했잖아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맹자를 좋아한다는데 맹자의 혁명적인 사상은 공자랑 살았던 시대가 달라요. 공자가 살았던 춘추 시대는 비교적 하극상이 덜 했던 시대입니다. 하극상이라는 게 뭡니까? 신하가 왕을 치고 올라오는 게 하극상이잖아. 그치? 즉 혼란기가 좀 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덕으로 통치하면 된다고 말했는데 맹자가 살았던 전국시대는 말 그대로 하극상의 시대예요. 수많은 제후들이 왕을 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무도한 시대였어요. 그러니 당연히 도덕만 가지고는 안 되니 혁명적인 사상이 나왔더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난주에 누가 질문을 해서 왜 맹자는 혁명적인 사상이었냐고 하길래 내가 얘기를 해준 겁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도가 역시 춘추와 전국시대 때 활동했던 학자들 그 중에 누가 나옵니까? 노자와 장자가 나오는데 노자와 장자를 따로따로 배우는 건 우리한텐 없어요. 윤리와 사상에서 할 겁니다. 우리는 그냥 노자 장자 그냥 뭉뚱그려서 도가 사상가로 볼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이들도 춘추 전국시대의 학자들이기 때문에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춘추시대부터 이미 혼란기예요. 춘추 전국시대 전에 중국이 뭐였냐면 주나라였습니다.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세계사를 할 텐데 중국의 주나라는 봉건사회였어요. 봉건사회. 봉건사회가 뭡니까? 왕이 있되 왕은 중앙만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이 넓은 지방은 이렇게 나눠 쪼개서 제후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물론 주나라의 봉건제도는 이 제후와 왕의 관계가 혈연관계였어요. 자기 아들이나 딸이나 사위거나 사촌이거나 이렇게 나눠주면 이 지역을 각각 제후들이 독립적으로 다스리는 게 봉건제인데 시간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왕위는 세습되지요. 그러면 각각이 제후들 자리도 세습되겠지. 그러면 최초의 왕과 이 지역의 제후의 사이는 가까웠을 겁니다. 아들. 그러면 1촌이죠. 1촌. 아니면 형제. 2촌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 이 왕도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이 제후도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 제후의 자리를 물려주면 촌수가 확 멀어지겠지? 3대만 지나봐. 더 멀어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왕과 제후의 관계는 혈연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4촌이 됐다가 6촌 됐다가 8촌 되다가 19촌 되겠죠 막. 그러면 이제 제후들이 왕에게 충성할 수 있는 명분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 지방의 제후들이 독립적으로 나 떨어져 나갈 거야 하는 시대가 무슨 시대라는 얘기입니까? 춘추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때는 이 각각의 제후들이 서로 독립적인 국가를 만들고 그런데 어때? 독립적인 국가를 만들면 강력한 한 명이 없잖아. 다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는 거란 말이에요. 옆에 있는 나라들끼리 경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더 옆 나라보다 잘 나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옆 나라보다 더 강해질까? 각각의 나라가 국가가 부궁해지고 병사가 강해지는 부국강병을 꿈꿨던 시대에 등장한 게 제자백가입니다. 그랬을 때 공자는 뭐라고 말한 겁니까? 우리나라가 옆 나라보다 더 부국강병해지려면 도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돼. 이게 공자의 덕치였어요. 덕으로 통치한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노자는 뭐라고 말을 하는 거야? 출발은 이거야. 그럼 왜 이렇게 춘추시대처럼 나라와 나라들끼리 경쟁하는 혼란한 사회가 됐냐? 이걸 설명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공자는 춘추시대를 설명할 때 이렇게 나라들이 서로 경쟁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건 정명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말했어요. 임금이 임금답지 않고 신하가 신하답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납니까? 혹시 정명? 공자의 정명?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그러면 주나라의 봉건제도가 흔들린 이유가 뭐야? 각각의 제후들이 제후로서의 역할을 다해서 왕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신하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춘추시대가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공자는. 반면에 노자는 뭐라고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가 혼란한 이유, 중국 사회가 지금 춘추시대가 된 이유는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과 생각 때문이래요.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과 가치관, 생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 예를 강조합니다. 정말 노자는 공자를 안 좋아합니다.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도가는 유가를 안 좋아한다. 인위라는 말을 씁니다. 인위의 뜻이 뭐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인위. 사람이 만든 거. 즉, 규범과 제도는 자연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지. 그것 때문에 사회가 혼란하다고 말했어. 와우. 무슨 말이야. 공자는 군군 신신 부부 자자 했잖아. 노자가 말하는 거야. 야, 군군 신신 부부 자자해서 사회가 혼란한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 왜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부하게 아들은 아들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우라고 말해? 그렇게 그런 걸 안 만들어도 자연스럽게 놔두면 알아서 하는데 네가 그걸 만들어서 사회가 더 혼란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이해가 안 가요? 자, 나는 이제 막 씻고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어요. 그런데 잠깐 친구한테 카톡이 왔죠. 봤어요. 근데 엄마가 그때 문을 열어요. 얘기합니다. 공부해! 하려고 했어. 근데 하라잖아. 하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싹 사라지죠.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잠깐 카톡 너 왜 하루 종일 핸드폰만 하니? 아니라고 말하시지 않습니다. 엄마는. 자, 이제 내가 집에 들어왔어요. 씻으려고 하고 있어. 나 이제 씻어야지. 근데 다시 또 친구가 잠깐 뭐가 왔어. 엄마 문 열고 얘기하면 씻어! 씻으려고 했어요. 노자가 말하는 거야. 공자한테. 너 왜 자꾸 그런 걸 만들어? 니 그러면 그걸 지키지 않거나 잠깐 때를 놓친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야? 도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야. 무도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인간이 인위적인 규범과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한 거. 이렇게 말하는 게 노자예요. 와우, 장난 아니죠? 정말 싫어합니다. 누구를? 공자를. 그래서 뭐래요? 인위를 없애야 됩니다. 인위의 반대말이 뭐야? 자연이죠. 자연스러운 거. 어른을 만나면 인사해야 돼 라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어른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반가움을 표시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른을 만나면 인사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어른을 만나서 인사하지 않고 손을 흔들면 뭐가 예의가 없는 애가 되는 겁니다. 나누는 거죠. 예의 있는 애와 예의 없는 애.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나오는 거야? 예의 없는 애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노자의 말입니다. 그걸 안 만들면 인사를 깊게 하는 애도 있고 손을 흔드는 애도 있고 아니면 눈으로 인사하는 애도 있을 뿐이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하지만 누구도 어른을 무시하진 않아. 근데 왜 꼭 만나면 어른한테 90도 인사를 해라고 규범을 만들어서 예의 없는 애와 예의 있는 애를 만드냐는 얘기죠. 그게 노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뭐래요? 인위적인 규범과 제도 때문에 사회가 혼란하니 인위를 없애고 뭘 지켜요? 인위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자연을 따르랍니다.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삶. 자연의 순리는 어떤데? 얘들아, 자연한테 가서 굳이 야, 봄, 너는 오늘까지 봄을 해. 내일부터는 여름이 돼야 돼. 라고 안 만들었죠. 그래도 자연스럽게 봄이 지나가면 뭐가 됩니까? 여름이 오잖아요. 4월 26일 오전 11시 32분까지는 봄. 33분부터는 여름이야. 근데 어떤 애가 33분에 봄이라고 말하면 넌 뭐야? 틀린 애가 되는 거죠. 그게 육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노자가요. 그냥 두면 32분이 봄이든 33분이 여름이든 자연스럽게 흘러가.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알아. 이제 봄이 끝나가는구나. 늦은 봄이 지나가는구나. 이제 여름이 시작되겠네? 라는 걸 안다는 얘기예요. 꽃한테 너 가서 꽃 피워라고 법을 안 만들어줘도 뭐야? 꽃은 피지요. 그렇게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강조하는 게 노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 별표하세요. 공자가 말하는 도와 달라요. 둘 다 도를 얘기합니다. 육아에서도 도를 말해요. 도가에서도 도를 말해요. 근데 우리 애들은 도만 나오면 도가 한 줄 알아요. 왜? 도자니까? 이렇게.
이렇게 말했어. 우리 오늘 했던 것 중에 공자의 대동사회 앞에 첫 출발이 뭐야? 큰 도가 행해진 세상에선. 여기서 말하는 큰 도는 도덕이야. 도덕. 누가 만든 건데? 인간이 만든 거. 인위예요. 도덕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지만 노자가 말하는 도는 뭔데? 자연의 순리야. 만든 거 아니야. 그냥 있는 거야. 이렇게 연결시켜요. 도가에서 말하는 도는 뭐다? 자연의 순리다. 공자가 말하는 도는 뭐다? 도덕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공자의 도는 인간이 만든 예의범절 도덕이고 노자의 도는 자연의 순리야. 그게 도야. 천지 만물의 근원을 도라고 표현했잖아요. 천지 만물의 근원인 도에 따라 계속 말합니다. 인간이 만든 예의범절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싫어하지. 그냥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거야. 그게 바로 뭔데? 너무도 유명한 말 항상 나오는 거. 이건 우리 생활과 윤리에도 나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무위자연. 무위자연. 무위자연의 뜻은 여기 앞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뭐래요?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거야. 인위를 강제하지 않고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게 무위자연이야. 이렇게 살 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살면 전쟁도 없고 하극상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죠. 항상 옛 선인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줍니다. 그러면 누군가 제자가 물었겠지. 스승님,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우주 만물 속에 가장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게 있습니까? 얘기해 줍니다. 오케이, 있어. 뭐야? 그건 물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물이에요. 물. 물은 어떻습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막히면 고여 있다가 언젠가 물의 힘이 더 세지면 뚫리죠. 아니면 막혔으면 고여 있죠. 다시 거기 뚫으면 흐르죠. 뭐라고 안 해도 그치? 물같이 자연스러운 건 없다. 해서 예를 들어줍니다. 그럼 뭐처럼 살라는 얘기야? 물처럼 살라는 얘기야. 별표하세요. 상선약수 워낙 잘 나옵니다. 상선약수. 뜻이 써있죠, 옆에. 가장 최고의 선은 뭐와 같다? 물과 같다. 물과 같다는 의미는 자연스럽다는 얘기야. 여기서 말한 것도 물은 자연스러움을 상징하는 거야. 자연의 순리를 잘 따르는 거. 기온이 내려가면 얼지요? 영하가 되면. 기온이 풀리면 녹지요? 그러니까요. 자, 내가 물에다가 오염을 시켜. 물에다가 뭐 할까요? 우리 물에다가 페인트를 버릴까요? 자, 페인트를 버리면 거기 오염되지만 나중에 한참 한 1년쯤 지나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다시 깨끗해지죠, 스스로. 자정작용으로 바다로 다 흘러 들어가고. 여기 보세요. 물은 낮은 곳에 머물면서 만물을 이롭게 하고 남들과 다투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표현 나와요. 물은 남들과 다투지 않기 때문에 도가 뭐랬어? 자연스러움이지. 자연스러움이 가장 가까운 것이다. 그러면서 도자는 말하기를 물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역시 너무 중요합니다. 도가 상징하는 단어들 겸허와 부쟁. 물이 갖고 있는 특성 겸허와 부쟁. 자, 겸허와 부쟁을 잠깐 보고. 부쟁의 뜻이 뭡니까?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쟁, 다투지 않는다, 투쟁하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 겸허는 앞에 나와 있어요. 낮은 곳에 머물며 마음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선약수 물은 어떻다? 최고의 선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합니까? 무위자연 나오겠죠, 단어. 상선약수 나옵니다. 겸허와 부쟁 나옵니다. 뭐만 떠올리면 돼요? 도가. 이게 노자인지 장자인지 따로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도가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국가는 무슨 국가일까? 사실 얘는 국가 자체를 부정해요, 나중에 가면. 왜냐면 국가도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 인위적으로. 근데 굳이 따지자면 국가를 한 번에 없앨 수 없으니 이상적인 국가, 이상적인 사회가 뭐냐고 물으면 이거지. 다스리지 않는 다스림입니다. 무위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네모 하세요? 소국과민. 나라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고 백성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소국과민.
국가가 없으면 좋다는 얘기예요. 소국 가민의 뜻은. 왜냐하면 봐. 사람이 많아지면 룰도 많아지고 법도 많아지고 규제도 많아져요. 그러니 노자는 다스리지 않는 게 최고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면 그냥 한두 명 아니면 13명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지, 그냥. 집단으로. 소규모로. 아주 작게. 그러면 굳이 도로교통법 같은 거 안 정해도 돼. 노자는 뭐 만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것도 인이잖아요. 비행기 만들고, 핸드폰 만들고,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왜냐면, 그럼 노자에 따르면요. 환경오염은 없어요. 집은 비를 피할 정도이면 되고, 음식은 내가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있으면 되고, 옷은 추위와 더위를 가릴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면 돼요. 그래서 담장도 필요 없어요. 노자도 마찬가지로. 소국가민이야. 이것을 이상사유로 제시했다. 무위의 다스림은 다스리지 않는 다스림입니다, 여러분. 왕도 없고 귀족도 없고 노비도 없고 그냥 평등하게 사는 겁니다. 필요한 것들을 자기네가 생산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그래서 백성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여기 나오죠. 인위적인 문명 발달이 싫어한다니까요. 뭐 만드는 거? 만드는 건 다 누구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거잖아. 인위적인 문명 발달이 없는, 동그라미 치세요. 무위, 무욕. 굉장히 좋아하죠. 무위, 만들지 않는 거야. 인위적이지 않는 거야. 무욕, 욕심 부리지 않는 거죠. 무위와 무욕의 이상사회였다. 노자보다 조금 더 나가는 게 장자가 훨씬 더 어려워요. 근데 이미 우리는 도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다 알겠습니다. 소국가민, 뭐랑 봐야 돼요, 이거는? 유교의 대동사회. 유교의 이상사회는 대동사회였습니다. 도가의 이상사회는 소국가민이에요. 여기 나오지? 문명의 발달이 없고, 갑옷이나 무기가 쓰일 일이 없는, 아니, 10명 모여 사는데 뭔 갑옷과 무기가 필요하겠어요. 작은 나라에 적은 수의 백성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자급자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시장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시장이 필요하면 화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한 건 자기네가 만들어서 살면 되는데. 그게 소국가민이야. 이걸 또 서양의 아나키즘에 연결시키지는 마시고요.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장자 볼게요. 도의 관점에서 볼 때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천하게 여기겠는가라고 하여 세상 만물은 평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불교에서도 평등이 나왔었죠. 여기도 평등이 나옵니다. 즉 장자는 말에 자연스러운 도의 관점에서 볼 때는 무엇을 더 귀하고 무엇을 천하게 여기겠는가라는 얘기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추한 게 없다는 뜻이에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중국의 미인들 있죠? 중국 하면 뭐 3대 미인, 4대 미인 말이잖아.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인은 누구예요? 한 명만 얘기해봐요. 중국의 미인. 중국 역사상 등장하는 대표적인 미인. 한 명도 몰라요? 이 여자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요. 아무도 양귀비. 자, 우리 양귀비를 보면 양귀비가 그렇게 미인이었다고 하는데 양귀비가 이렇게 연못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또 연못에 개구리가 있네? 그럼 그 개구리들이 양귀비를 보고 와 예쁘다 이러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뭐야? 내가 한 얘기가 아니야. 장사가 얘기하잖아. 개구리한테는 개구리의 미의 기준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양귀비같이 인간 세상의 아름다운 미인도 개구리한테 데려다 놓으면 개구리들 사이에서는 미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뭐가 미냐 이겁니다. 오케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말이 있었어요. 사람이 있고 달리기를 하면 안 되겠지. 누가 더 빠르겠니? 말이 더 빠르겠지. 하지만 말과 사람을 우리가 경주시킵니까? 미친 거죠. 우리가 달리기 시작하고 싶을 때 옆에다가 말과 사람을 같이 경주시키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말을 타고 다녔어. 빨라. 자동차가 나왔네? 자동차랑 말을 경주시키진 않잖아요. 왜? 더 빠른 게 누구니까? 자동차겠지. 자동차가 나왔어. 이제 그다음 뭐가 나옵니까? 비행기도 또 비행기가 더 빠른 비행기가 나오겠죠. 그럼 뭐가 더 빠른 거? 항상 상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추하고 선하고 빠르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뭐하다? 없다. 그러니 결국 뭐라는 얘기야? 세상 만물은 다 거기서 거기란 얘기예요. 거기서 거기다.
크게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게 나왔네요. 다른 게 나올 때도 있는데. 자, 그러면서 역시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들이 막 나옵니다. 도교는 잘 나와요, 여러분. 어떤 게 하나 막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겸허가 탁 튀어나오는 순간 여러분 헷갈려요. 왜? 겸허만 갖다 놓지 않겠지. 겸허랑 불교의 기본 사상과 유교 사상을 막 섞어 놓겠지. 그 중에 딱 꺼내야 돼. 뭐라고? 나중에 시험 기간에 이건 도가구나 이렇게. 지금은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듣고 나면 아 나중에 들었을 때 여러분의 기억에 세포에 남아 있습니다. 재물. 이 제자는요 많이 쓰입니다. 모두 제자예요. 모두 제. 올이에요. 올. 올. 재물. 세상 만물의 뜻이야. 세상 만물을 차별하지 않고 한결같이 바라본다. 그래서 양귀비와 개구리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소요유 논류자가 나오는데 어떠한 외물 바깥의 사물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일체의 분별과 차별을 없애므로. 와 육아랑 다르지? 얘는 분별하지 않아. 아까 말했지만 개구리랑 양귀비랑 똑같은 거지 뭘. 그렇지. 일체의 분별과 차별을 없앰으로써 도달하게 되는. 와 소요유의 경지는 도가에서. 여러분 도가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되죠. 도가에서는 깨달음은 뭐가 되게 도가가 나중에 도교가 되잖아요. 도가 사상에 민간적인 신앙들이 들어가면서 나온 게 도교인데 도교에는 기본적으로 신선 사상이 있습니다. 신선이 됩니다, 여러분. 신선이 되고 싶어요? 도사가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은 신선보다 도사가 좋다. 도사도 도교에서 나오죠. 홍길동 도사잖아요. 도사 전우치 도사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사들 도술 부르잖아요. 도술 도교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전우치라든지 홍길동이 보면 신선이 나옵니다. 신선은 불로불생합니다. 불로불사합니다. 안 눕고 안 죽어요. 산에 사는 신선들. 중국에서 도가 하면은 또 도교하면 도사하면 누가 떠올려요? 중국의 대표적인 도사. 여러분은 손오공이 안 떠오르는군요. 오 마이 갓. 손오공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도술이잖아. 안 읽었어요? 서유계? 바다 가서 용왕한테 여의봉도 뺐지만 도술도 배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기 옥황상제 나오죠. 하늘에 가면 옥황상제도 도교의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얘가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을 만나지. 소유계는 다 들어있어요. 도가 사상과 불교 사상에.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 손바닥 앞에서 장난을 치고 자랑질을 하다가 알고 봤더니 부처님 손바닥 위였잖아요. 그러고 얘가 삽질하잖아. 난리를 쳐서 어떻게 돼? 부처님이 야! 너! 갔다 와! 서약에 불경 구하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떠나는 여행기잖아요. 삼장법사를 모시고 스승을 모시고 저팔계와 사오정을 데리고 서역으로 서경에서 불경을 구하러 가는 그 머나먼 여정기. 그때 뭐합니까? 손오공이 분신술을 하죠. 전우치도 해요. 머리카락 뽑는 거. 홍길동도 합니다. 홍길동 하나 아닌 사람 애들이 막 때로 나오잖아요. 도술입니다. 도가에서 나오는 거. 절대 자유의 경주는 그럼 뭘까요? 신선이죠. 도사보다 위에. 하지만 나는 도사가 더 좋아. 그림 안으로 막 들어가죠. 그림 안으로 부채 안으로 막 들어가고 부채 안에 있는 개도 막 불러내고. 갑자기 도교의 세상으로 들어가니 좋네요. 여러분 백제의 3대 예술품 기억나요? 한국사 시간에 했었던? 너무 오래전에 해서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삼국시대를 배우면서 도가 사상이 반영돼 있는 예술품에서 외운 거 있는데 백제의 금동대향로 안 떠올라요? 백제 금동대향로 표면에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구름과 산과 신선들이 피리불고 있잖아. 그래서 도가야. 금동대향로 뚜껑에 향로 뚜껑에 있는 게 산과 신선들이야. 그 다음에 산수문이 벽돌. 백제의 산수문이 벽돌. 산과 물과 구름이 그려져 있고 거기 뭐가 있을 거 아니? 신선. 그래서 도가예요. 자, 고구려의 사신도, 현무도, 청룡, 백호 뭡니까? 도가에서
동서남북을 지키는 신선들이에요. 신들. 도가의 방위신, 수호신. 아, 우리 애들이 한국사를 기억나요? 절대 자유의 경지에 이르면 신선이 되겠구나. 소유율을 기억하세요. 신선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세상 만물을 차별하지 않고 한결같이 바라볼 수 있으려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내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이 현 시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확 좁힐게요. 현재 존재하는 나랑 당대에 같이 존재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미남을 떠올려보세요. 난 누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 떠올렸어요? 자, 나는 누가 제일 예쁜 것 같아? 미녀를 떠올렸어요? 걔네와 진짜 못생긴 내 주변의 사람을 떠올려보세요. 그러면서 같다. 이 경지가 재물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이 재물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퀴벌레와 최고의 잘생긴 미녀는 같다. 차이가 없다. 이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이거 하랍니다. 이건 뭐야 그러니까? 이건 수행 방법이지.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 기간에 외울 때 반드시 구별하세요. 최고의 경지는 이거고 이거에 이르기 위한 수행 방법. 유교에도 수행 방법이 있죠. 유가에도. 불교에도 수행 방법이 있어요. 도가에도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데? 좌망과 심재입니다. 한번 보세요. 좌망 한번 보세요. 이 좌 앉을 좌자죠. 망은 잊을 망자지. 뭐래? 앉아서 잊으래. 그대로야. 조용히 앉아. 나를 구속하는 모든 것을 뭐해? 잊어버려. 그럼 나를 구성하는 건 뭔데? 앉아 생각하세요. 나를 구성하는 거. 난 일단 호모사피엔스구나. 또 생각하세요. 난 호모사피엔스구나. 그 중에 성별이 있네? 남자. 난 또 혹은 여자네? 나는 동양인이야. 나는 황색인종인데 까만 눈에 까만 머리칼이야. 난 신체적으로 눈이 좀 나쁜 것 같아. 자, 나는 대한민국의 어느 시대에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누구고 나의 경제사정 이런 거 하나 떠올리면서 잊으래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자망을 하다 보면 눈을 딱 떴는데 내 옆에 모기 한 마리가 앉아있어. 모기와 나랑 뭐 하는 겁니까? 이심점심 하세요. 쟤나 나나 이렇게 제 삶과 나의 삶이 오케이. 자망하고 계세요? 심재. 앉아서 있고 마음을 비워. 그리고 깨끗이 하랍니다. 그러면 어느 경지에 이른데 절대 자유의 경지, 나를 구속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경지, 소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장자가 하는 거야. 장자가 그 유명한 말 있잖아. 내가 굉장히 좋은 집에 태어났어요. 아주 부잣집에 태어나서 얼굴도 잘생겼어. 머리도 겁나 좋아. 그래서 수많은 여자가 날 사랑해. 그래서 정말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고 한평생을 잘 살고 결혼하고 높은 관직에 올라가고 손자 손녀까지 너무나 행복한 여생을 보내고 죽었어. 눈 떴네? 꿈이야. 일장춘몽이야. 그러니 꿈속에 내가 진짜인지 꿈꾸고 있는 내가 진짜인지 그지? 창자의 얘기야. 그러니 뭐라는 거예요? 나를 얽어매는 세상의 모든 것들 잊으라는 겁니다. 좌망.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내가 신선이 되길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처는 더더욱 되고 싶지 않고 될 수가 없어요. 되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가에서 말하는 이상적 인간상은 뭘까? 꼭 기억하세요. 양귀비와 개구리. 다 까먹어도 모든 차별이 소멸된 정신적 자유의 경지에 오른 절대 소유의 경지에 오른 그런 인간을 도가에서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지인, 진인, 신인, 천인. 신인 누굴 것 같아요? 신선. 천인 신선이에요. 신선. 이렇게 말하는구나. 자, 여기 보세요. 옛날 참된 사람, 진인이죠. 옛날 참된 사람은 모자란다고 억지 부리지 않고 이루어도 우쭐거리지 않고 무엇을 하려고 꾀하지도 않았다. 여기서 느낌 와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가 뭘 것 같아요? 인위야, 인위.
부모님을 만나면 웃는 낯으로 인사를 하고 나가기 전에 안부 인사드리고 들어와서 찾아뵙고 또 인사드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퍼하는 마음으로 그 산소 옆에 3년 동안 움막을 짚고 상복을 입고 하루에 몇 번씩 고걸하면서 지내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안 그래도 뭐야 내 마음속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무엇을 하려고 꾀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또 우리 애들이 다 도가가 되겠답니다.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에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엄마를 만나도 하이 하고 말겠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참된 사람은 태어남을 기뻐하지도 않고 죽음을 거역하지도 않았으며 의연히 갔다가 의연히 돌아올 뿐이다. 이를 일러 마음으로 도를 해치는 일이 없고 사람의 일로 하늘에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음이라 한다. 이런 일을 바로 참된 사람 즉 진인이라 한다. 성인은 같은 말이에요. 이로움과 혜택을 만대에 두루 베풀지만 사람을 특별히 편애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물에 통달하려는 사람은 성인이 아니고 편애하는 사람은 인자가 아니고 하늘을 시간으로 구분하는 사람은 현자가 아니다. 장자는 자기 중심적으로 시비 여기 좋습니다.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뭐하지 않아요? 분별하지 않아요. 도와 일치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자 절대 자유, 소유의 경제에 도달한 사람인 진인, 성인을 이상적 인간상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도가에서 배울 수 있는 윤리적인 시사점은 뭐가 있을까? 아무래도 굉장히 소박한 삶을 얘네들은 추구하거든요. 소박이란 단어 얘네가 씁니다. 여기 안 나오지만 소박. 뭘 안 만들었대잖아 내가. 뭘 안 만드니까 소박해요. 옷은 계절별로 한 벌씩 있으면 돼요. 더 나아가면 한 벌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게 뭐야? 도가라고. 내 얘기 아니야. 도가야.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 가치나 어떤 지나친 욕망에서 벗어나는데 도가는 도움을 줄 수 있고 얘네야말로 환경을 전혀 해치지 않겠죠.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삶을 사는데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역시 환경 문제. 그러면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뭘 것 같습니까? 동양사상 유불선은 환경 문제 엄청 도움이 되겠지. 유가도 그렇고 불가도 그렇고 도가도 그렇고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해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봐두시고요. 얘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써보세요. 답을. 자, 선생님 프린트로 잠깐 볼게요. 유교입니다. 앞에서 한 건 다시 안 할 거고요. 유교에서 보는 자, 유교는 기본적으로 선천적으로 다 인간이 선한 걸 타고 태어났다고 얘기했죠. 특히 맹자. 그게 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하고 범죄가 생기냐고 물었을 때 선천적인 도덕성을 누구나 갖고 있지만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건 뭐 때문이야? 인욕 때문이야. 인욕. 인간의 욕심. 이렇게 말합니다. 인욕 때문에 나쁜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타고 태어난 선천성 사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인욕을 극복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표현 나와요. 만약에 어떤 문제에 선택지나 아니면 제시문에 유교에서는 인욕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했다 하면 그 선택지는 틀려요. 제거는 못해요. 뭐 해야 돼? 극복해야지. 다른 거야. 제거는 도려낸다는 개념이잖아. 극복은 타고 넘는 거야. 도려내는 게 아니고. 이 말 한마디가 우리 애들은 갖다 안 돼. 윤리라는, 즉 사상이라는 이 과목은요. 단어 하나하나를 잘 보셔야 됩니다. 다르다. 인욕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인욕을 뭐 하는 거야? 극복해야 돼. 그래서 내가 나오잖아요. 극기복례. 인욕을 뭐 하는 건데? 극복하는 겁니다. 참아야 됩니다. 기라는 게 나랬지 내가. 예전에 설명했죠. 지난주에 한문에서 이 몸 기자를 쓰면 아이라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는 나의 욕심을 극복하는 건데, 그래서 나의 욕심은 뭔데? 인욕이에요. 인욕.
자, 그 다음. 그럼 인욕을 극복한 이상적 인간이 바로 뭔데? 성인군자입니다. 불교에서는요, 불교에서는 뭘 타고 넘으라고, 그건 인생의 모든 것은 고통이라고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역시 투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범죄를 이루는 건, 사람들 생명 안에는 모두 다 불성, 부처의 씨앗이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건 사람들이 뭐 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이에요. 무지죠. 모르기 때문이야. 무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무명. 밝아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알게 되면, 깨달으면 밝아져. 밝음이 오는데, 깨닫기 전에는 뭐야? 어두워. 무명이야. 즉,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돼서, 조건이 되고 원인이 되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뭘 받는 겁니까? 고통을 받는 겁니다. 고통을 발생시키는 원인과 조건들이 결합해. 일단 원인은 내가 어떤 욕심을 부려. 탐욕이죠. 그 욕심을 부리는데 마침 조건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진짜 내게 아니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원인과 조건이 결합해서 뭐가 가지지 못하는 어떤 고통이 생기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뭡니까? 윤회라고 말했죠. 아까 선생님과 잠깐 물었는데, 분명히 불교에는 평등 사상이 내포되어 있는데 왜 오랫동안 신분제 사회가 유지됐느냐? 불교의 여러 가지 기본적 사상 중에, 여기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배웁니다. 업이라는 게 있어요. 업. 불교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 중에 업 개념이 있는데, 이걸 신분제 사회에서 지배계급이 이용했죠. 네가 지금 노비로 태어난 건 과거세에 네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어. 그게 너의 업이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지금 임금이 되고 내가 지금 귀족이 된 건 내가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좋은 업, 즉 그게 원인이 되어서 현재의 결과 나는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귀족이 되는 거야. 너는 과거에 죄를 많이 지은 게 너의 원인이 되어서 현생에 지금 고생하는 백성이나 노비가 된 거라고 악용한 겁니다. 신분제 사회에서는 그거를. 근데 불교는 그렇게 신분제를 옹호하거나 신분제를 부정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개념이야. 얘기했지 아까. 했나? 무지무지하게 우주 전체를 설명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사상이라고. 그거는 삼국시대 때나 신분제 사회에서 지배계급이 그 업사상을 그렇게 악용한 거고요. 이 정도로 안 갑니다. 그러면 무명과 무지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인데, 그럼 밝아지겠지. 뭐가 되면? 부처가 되면. 그러면 해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잖아. 무명이 극복돼서 고통에서 해방된 상태. 이게 바로 뭔데요? 해탈, 성불, 부처가 되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수양 방법 한번 봤었고요. 여기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는 사막 말고도 8 정도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불교에서 엄청 강조하는 게 중도입니다. 중도도 수양 방법이에요. 수행법, 수행 방법인데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은 수행. 즉 너무 고통스러워도 안 되고 너무 즐거워도 안 되고 쾌락이나 고통에 치우친 수행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중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상적 인간상은 보살이라고 얘기했고요. 도는 자연의 원리입니다. 천하 만물을 산생시키는 어머니에 따른 거다. 자, 여기서 말하는 도덕은요. 여기서 말하는 덕은 뭐랑 달라요? 육아의 덕이랑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여기. 육아의 도덕과 도가의 도덕은 다르다. 정말 다르다. 여기서 말하는 덕은, 이게 천하 만물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도라면, 덕은 그것을 기르고 유지시키는 게 바로 덕입니다. 여기 나오죠. 소박, 순박, 무욕, 무지. 자, 우리 애들이 이제 헷갈려. 여기 봐봐. 무자만 들어가면 불교나 도가 중에 한 들어가면 안 돼요. 불교에서는 무명과 무지지. 무자가 들어가는 것 중에 도가는 뭔데? 무욕. 여기서 말하는 무지와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또 다릅니다. 무위의 덕이다. 인위의 덕이 아니다. 육아의 덕은 인위의 덕이고 도가의 덕은 무위의 덕이다. 분별하고 차별하면 세상이 혼란스러워진다. 아까 얘기했고요.
재물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물의 가치를 차별하지 않는 거, 소유는 절대 자유의 경지다 이렇게 말했죠. 해서 나중에 시험 기간에 또 한 번 다시 다 볼 거니까요. 지금은 야 이런 게 있다 정도까지 해서 동양의 기본 사상 세 가지 뭐요? 유, 불, 선을 봤습니다. 여러분 졸지 마세요. 여기서 끝낼게요. 뭐는 동양 사상